아침도 안 먹고 빈속으로 출근해서야 되겠니? 배고프면 나가서 아무거나 사 먹을게요. 사 먹는 음식이 뭐 그렇게 살로 간다고. 늦지 않았으면은 밥 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한술 뜨고 나가려구나. 아이, 염려 마세요, 어머니. 이 사람 어제 저녁 먹은 게 취했나 봐요.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 먹으려고요. 그 객 좁은 소리 하지 말어. 네가 남편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은 얘가 이 고생 하겠니?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택시 타고 출근하자고. 뭐라고요? 그게 좋지 않을까? 당신 헛구역질 때문에 오늘 아침도 굶었잖아. 근데 또 버스에 시달려야 돼? 전 괜찮아요. 아니, 그럼 오늘 어떡할 거야? 점심시간에 만나서 병원을 가자고. 나도 어머니 뵙기가 피가 말라서 못할 노릇이. 어젯밤 결심은 변함이 없는 거지? 당신은요? 날 모르겠어. 전 변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병원에서 만나요. 산모나 태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웬만하면 첫애기인데 나으시지 그러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해요. 전 그러시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데. 함께 왔어요. 그래요? 간호원, 윤혜진 씨 보호자 들어오시라고 하지. 네, 선생님. 세원아, 너 학교에서 돌아오면 밖에서 놀지 말고 점심 먹고 곧바로 피아노 레슨 가야 한다. 알았지? 누구세요? 아니, 너 왜 내냐? 네? 그러시는 할머니는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 이 정신 좀 봐. 아이고, 이 늙은이가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구먼. 아이고, 어쩐지 그저 현관문이 열려 있다 했더니만은, 아이고, 그럼 할머니도 이 아파트에 사세요? 그래. 나도 이 아파트에 산다. 몇 동에 사시는데요? 10동. 야, 할머니는 그러니까 집을 잘못 찾을 수밖에요. 여긴 11동이라고요. 10동은 이 뒤잖아요. 아이고, 바로 아파트라고 하나같이 새장 속 같아서 그냥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그 집 같지 뭐냐. 아니, 너 왜 웃는 게야, 이 녀석아? 우습지 않고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도 못 찾아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아이고, 그저 늙으면. 너 혼자서 집을 보고 있는 게야? 그럼요. 언제나 낮엔 나 혼자 있는 거려? 아유, 엄마는 어디 가시고? 회사예요. 회사에? 네. 엄마예요. 여보세요? 응, 엄마야? 학교에서 조금 전에 들어왔어. 아무 일 없어. 지금 막 점심 먹으려고 그래. 냉장고에 우유하고 빵 있다고? 나도 알아. 당신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어지러우면 여기 잠깐 앉아다 갈까? 그냥 갈래요. 그래. 아이고, 그차 찬찬히 먹으려무나. 그러다가 취하면 어쩌려고. 그러군요. 가다 앉았다. 그자, 물 좀 마시고 먹어라. 응? 아이고,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악하기도 하지. 오늘 한창 자랄 나이에 그깟 빵 조각이나 우유를 먹고야 어떻게 견디노. 할머니 참, 이 빵하고 우유가 얼마나 영양가가 높다고요. 그래도 그 밥에다가야 비기겠니. 그저 우리나라 사람은 밥이 보약인 게야.
일자 포도 먹어라. 웬 포도예요, 할머니? 아이고 내가 이 포도를 사러 나갔다가 그냥 여기 우리 집인 줄 알고 잘못 찾아왔지 뭐냐. 먹어요. 할머니도 나처럼 낮에 혼자 집을 오세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신세야. 우리 아들 내외가 직장에 나가니까 말이야. 아이, 너전 벌써 자냐? 글쎄요. 뭐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니 악상 워낙 약질이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이고, 그놈의 직장인지 뭔지는 좀 그만 좀 쉬었으면 좋으련만. 그저 요즘은 그저 아주 식욕도 없는 것 같고 얼굴도 많이 안 됐던데. 내가 아까 내쳐주려고 포도를 조금 사다 놨었다. 아이고, 맛이 좀 덜 들었는지 맛이 어떻게 신지 그래도 내처는 먹을만 할 게야. 자니 애기? 그럼 내가 좀 들어가랴?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니다. 아이고, 몸도 아프다면서 누워 있어. 그냥 일어나. 뭘 일어나니? 누워 있으면 어때서? 아니에요. 아이고, 그것도 일찍 쉬려고 그러는 걸 내가 들어와서 방해가 되질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거 포도 좀 먹어봐라. 내 입엔 맞을 게다. 아주 시더라. 그래, 너도 이거 좀 먹어봐. 응? 이리 와 앉거라. 응? 예. 어머니도 좀 드세요. 아이고, 얘 너무 싱거워도 뭐 좋아해야 말이지. 얘, 왜 안 먹고 멍청이 바라다 보고 앉았어? 네, 어머님. 녀석은 임신은 네가 한 것 같구나. 그제 임신한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리 수줍어할꼬. 그리고 또 임신한 거 나한테 꼭 숨길 건 또 뭔고. 여보, 어떡해요? 어차피 어머님도 하셔야 할 일인데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수술했다고 말이야? 당신이 말씀드려. 난 차마 내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 아니, 당신 왜 화를 내고 이러세요? 어디 일을 나 혼자 결정한 일인가요? 당신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너무 서둘지는 말자고 했었잖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 끝한 그 며칠 못 참아가지고 그만.
여보,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야 말이죠. 그리고 이왕 결정한 일인데 하루라도 미룰 건 또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손주를 원하신다는 마음 잘 안다고요. 하지만 뭐야? 이 형편에 어떻게 애를 낳느냐 말이에요. 당신도 3, 4년 후쯤 우리 집을 장만한 다음에 애를 낳아도 늦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막상 애를 낳았어 봐요. 우리의 계획은 그 순간에 모래성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당신의 그런 심정을 왜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한 1, 2년쯤 늦출 수도 있었잖아. 당신 제발 그 속편한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나 뭐 그만한 생각 좀 안 해본 줄 알아요? 내가 애를 낳으면 지금 나가는 직장마저 그만둬야 하는데 당신 본 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하고 언제 적금 들어서 집장만 하겠어요. 평생을 그냥 전셋집에 전전하다 마는 거죠 뭐. 지금 돈 쓸 일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내달엔 또 집주인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또 전세금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애를 낳자고요? 정말 우리를 가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그만들 둬라. 남이 들을까 봐 무섭구나. 남의 집 새 사는 사람들은 뭐 평생 그럼 애도 못 낳고 살겠구나. 다른 집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도 잘만 살더구만서도. 너희들이 그래 이 애미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래 상의 한마디가 없어. 아이고,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내가 뭐 살면 천년만년 산다더냐? 어머니 저 좀 들어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모르시는 줄 알고. 아유 듣기 싫다. 그래 너희 애미가 아무리 멍청하기로서니 그래 며느리가 임신한 것도 눈치 못 챌 그런 늙은이인 줄 알았냐? 너무 원작해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애는 언제고 또 낳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 생각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모두 제가 다 무능한 탓이죠. 그래 네가 오죽 못났으면 에피네 주장대로 살겠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 늙은이 애미가 손주 새끼 좀 안 해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아니 그러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리고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말고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너희들을 길러라는 게 아니지 않니? 이 애미가 길러주겠다잖아. 어머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고정하십시오. 너무 푸세요 어머니. 아유 관둬. 그저 너 막난 늙은이가 그저 혼자 짓거리는 소리라냐고 놔둬.
여보세요? 당신이세요? 어머님 어떠셔? 어떠시긴요? 아예 자리하고 누우셨어요. 뭐라고? 아니 그럼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편찮으시긴요. 저한테 섭섭해서 그러시죠 뭐. 아무튼 지금 당신하고 기말할 수 없고요. 제가 나가서 전화할게요. 아니 당신 지금 출근하려고 그래? 괜히 무리하다가 수술 뒤 끝이 안 좋으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오늘은 좀 쉬도록 해. 더구나 어머니도 누워 계시잖아. 당신도 참. 어머니가 저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는 있겠어요. 아무튼요. 오늘 은행에 적금 넣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지에 상도동에도 좀 둘러보고요.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 그럼 저 당신 나가기 전에 어머님 어디 편찮으시냐고 여쭤보고 약이라도 좀 사다 드려. 어.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하시면 약을 지어오겠어요. 나 아픈 데 없다. 어머님, 저 그러지 마시고. 글쎄 일 없을 때도 내 병이 뭐 어디 약 먹고 나을 병이냐. 이제 늙어서 갈 때가 가까우니까 그저 시름시름 하는 건데 마음 쓰지 말고 나가봐라. 저 그럼 어머님, 식당에 점심 차려놓겠어요. 야, 세원아. 할머니! 아이고. 너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니? 또 아파트 동을 잘못 찾으셨어요? 10동은 이 뒤잖아요. 녀석 아무려면 할미가 또 잘못 찾았으려고. 세원이 널 기다리고 있었지. 아니 나를 왜 할머니? 이 녀석아 왜는 왜야? 너 맛있는 거 주고 싶어 그러지. 자 들어가자. 네? 그래. 장모님 때는 다 무고하시고. 아무래도 오늘 당신 집에 있을 걸 그랬어. 안 그래도 어쩌냐 일로 어머니 언짢아하고 계신데 오늘 하루쯤 어머니 곁에서 시중이나 들어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소리야. 아까지 적금이야. 은행에 하루쯤 늦게 내면 어때? 그리고 저녁이라도 장모님 뵈러 함께 갈 수도 있었잖아. 저 역시 하도 속이 상하니까 엄마한테 실컷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하고 갔었던 거라고요. 당신도 생각해봐요. 시집온 여자가 친정집 말고 하소연할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엄마하고 헤어져 이리로 오면 생각하니까 마음은 한결 더 무거운 게 한편으로 어머니도 불쌍하시고
당신은 아니 내가 왜?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 못지않게 당신도 아기를 오랫도록 바라고 계시잖아요. 아 이건 무슨 소리야? 아 당신 내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왜 몰라요? 저 역시 우리 아기를 가고 싶은 거래요. 그런 얘기가 왜 새삼스럽게? 아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여보,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불효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손주를 원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더구나 당신은 외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여보. 아 우리에겐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 어머니에겐 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한 분이시야. 28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유복자인 나 하나만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 소박한 소망 하나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여보, 알아. 좀 더 나은 환경 하에서 우리 애를 키우고 싶어하는 당신의 심정. 지금은 옛날처럼 저먹을 보은 지가 타고난다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하지만 말이야, 아무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해도 지금 당장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건 정말 가슴 아파. 칠라야지 천천히 먹어라 이 녀석아. 할머니는 왜 안 잡으세요? 난 우리 세훈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걸. 배부르다. 아이 왜 그만 먹을래? 아이고 네. 조금 더 먹지 않고 해. 응?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터지려잖아요. 녀석은 아이 녀석은 숟갈 놓자마자 하풍은. 그럼 졸린 걸 어떡해요? 예, 너무 배가 고팠다 밥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응? 그럼 한 잔 차려무나. 에이, 안 돼, 할머니. 아이 왜? 피아노 레슨 가야거든요. 사실은 계집 애들처럼 피아노 같은 거 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치라 하잖아요. 그래도 그저 그런 거 그렇게 투정하면은 못 써 이 녀석아. 자, 엄마는 응? 우리 세원이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시는 게야. 응?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애지. 할머니도 참.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처럼 날 꼬시게. 뭐냐? 아이고 이런 녀석. 아이 그럼 네가 이 어른이란 말이야? 아이고 그럼 어디 우리 세원이가 어른인가 아닌가 어디 고치 좀 보자. 아이고 왜 도망을 가 이놈아. 어디 고치 좀 보자니까. 어디 이놈아. 아이고 세원아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어지럽다. 아이고 어지럽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인제 잡았다. 아이, 할머니 손 어디 너무 고추 좀 보자 이놈아. 어디 고추 좀 보자고. 할머니, 왜? 할머니는 우리 친할머니 같아요. 그래? 세원아, 넌 친할머니가 계시냐? 옛날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나 유치원 다닐 때까진 계셨는데.
할머니 집엔 나 같은 애들이 없어요? 왜 없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세원이가 내 손자지. 손자고 말고. 아이고, 나도 할머니가 좋아요. 그래? 자자, 자자, 우리 애기 잘 두고 잔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잠께 울라. 참 잘도 생겼지. 나도 이렇게 아들 녀석을 무릎에 누이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잠을 재워줄 때가 있었건만. 에이고, 그저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하더니. 아니 당신 나올 때 어머니 어디 가신다는 말씀 없으셨어? 네. 아니 몸이 불편하시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도대체 어딜 갔단 말이야? 아 여보, 혹시 어머니가? 설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옷은 그대로 다 있죠? 난 혹시 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신 게 아닌가 했었지. 거긴 어머니가 가 계실 만한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면서요. 아 고향이시면 서울처럼 삭막하겠어? 이웃이 다 친척이나 마찬가지인 걸. 나 참 도대체 어딜 가셨지? 아 저녁 때도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니 말이야. 어머니. 아니 몸도 불편하시다면서 어딜 갔자 이제 오세요. 저희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걱정을 건 뭐 있냐. 해 떨어지면 어른이 들어올까 봐서. 난 머리가 아파. 바람 좀 쐬고. 할머니 자전거는 순 엉터리예요. 그런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이 녀석아. 너 실컷 자고 일어나서 혼다는 소리가 할미 자장가 타박이야? 아니 할미 자장가가 어때서? 음정도 박자도 다 엉터리지 뭐예요? 그랬니? 아이 할미가 어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있어야지. 아이고 이 영특한 녀석 같은. 안 장결에 할미 자장가는 언제 또 그렇게 귀담아 들었노? 할머니, 요새 매일 밤 잘 때도 할머니 꿈만 꿔요. 이 할머니도 그렇단다. 정말이요? 정말이지 않고. 할머니, 그럼 우리 이사 가지 말고 오래오래 이 아파트에 함께 살아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자꾸나. 자, 세원이는 내 손주하고 또 이 할미는 세원이 할머니하고. 응? 네, 좋아요, 할머니. 왜 말을 못해? 그동안 왜 피아노 레슨을 빼먹었냐니까? 어서 말을
하래도? 너 그동안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노느라고 피아노 레슨 빼먹은 거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피아노 선생님한테서 전화 안 왔으면 엄마 깜짝같이 모를 뻔했잖아. 너 그렇게 엄마를 속여도 되는 거야? 어? 어서 대래도? 그동안 너하고 같이 논 애들이 누구야? 어서 얘기를 해. 엄마 그 애들 만나고 야단 좀 쳐줘야겠어. 내 친구들이 아니야, 엄마. 그럼 안 되겠구나 너. 바로 서. 말할게, 엄마. 그래 어서 말해봐. 할머니 때문이야. 뭐? 할머니? 응, 여기 10동에 사는 할머니인데 하지만 그 할머니 아무 잘못 없어. 피아노 레슨을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야. 뭐라고? 정말이야. 그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 난 피아노 배우기 싫단 말이야. 아니 얘가 너 그동안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 그땐 맨날 낮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나니까 그랬지 뭐. 그런데 오라 이젠 그 할머니가 같이 놀아주니까 피아노 배우러 가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다 그거지? 안 되겠구나 너. 엄마가 그 할머니를 만나봐야겠다. 너 이러다가는 애를 아주 버리고 말겠구나. 어? 안 돼, 엄마. 그 할머니 좋은 할머니란 말이야. 할머니한테 가지 마. 엄마. 아니 얘가 너 세원이 그 할머니 다시는 두 번 다시 못 만날 줄 알아. 알았어? 여보, 그만해둬요. 피아노 레슨 좀 빠졌다고 그렇게 야단칠 것도 뭐 있어? 아니 그러면은 알고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요? 당신도 참. 어떤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고마운 분이시지 뭐야. 안 그래도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원이한테 많은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잖아. 뭐라고요? 그렇지 뭐야. 다행히 이웃에 좋은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세원이를 잘 보살펴 주신다니 오히려 마음 든든하지 뭘 그래. 하지만 그 할머니 만나고부터 내내 피아노 레슨을 빼먹었는데도요? 안 되겠어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 내가 가서 좀 만나보고 와야겠어요. 아니 이 밤중에 말이야. 아유 아직 초저녁인데요 뭘. 아니 여보 좀 제발 그만둬. 아빠, 엄마 정말 할머니 만나러 가셨어? 그런 모양이다. 엄마 미워. 아이고 세상에. 아니 왜 피아노 공부를 빼먹었을꼬? 할머니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랬다지 뭐예요. 아이고 저런. 세상에 이렇게 어린애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야 원.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세원이 문제에 여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정서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피아노를 배우게 한 거고요. 할머니, 전 제일 섭섭한 게 말이죠. 우리 세원이가 아무리 피아노 레슨 가기 싫다고 해도 어른인 할머니께서 달래서 보냈어야죠. 안 그래요? 자 이봐요 세원이 엄마.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 내가 알았으면야 이 늙은이가 그랬겠소. 그저 난 그 어린 것이 부모도 없는 집을 그저 하루 웬쟁일 보고 그저 우유하고 빵으로 끈이를 때우는 게 그게 너무 안 됐어서. 세원이 엄마, 세원이를 너무 야단치지 마로. 뭐 잘못이 있으면은 나한테 있는 거지 걔한테야 있겠소. 세원이 엄마,
아이고 저 이제 염려 말아요.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았으니까 세원이를 저 피아노 집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소. 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세원이 엄마? 할머니, 좀 야박한 말씀 같지만요. 다시는 우리 세훈이 만나지 말아주세요. 왜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릴 적부터 독립심을 키워줘야죠. 그런데 괜히 할머니께서 옆에서 매사에 시중을 들어줘 봐요. 괜히 의존심만 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세훈이가 여간 버릇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 할머니께서 세훈이가 예쁜 마음에 어리광을 받아주셔서 그런 모양이죠. 그럼 전 할머니만 믿고 돌아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찾아뵈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얼마나 야단을 맞았을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자. 내가 아마 망령이 들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웃에 사는 철없는 애를 피아노 공부도 못하러 가게 하고 데리고 놀았나 보지. 갑자기 웬 술이에요, 당신? 그 할머니 만나봤어? 네. 세훈이 자요? 아,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긴요. 다시는 우리 세훈이 만나지 말아달라고 했죠. 아니 당신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말이야? 일방적이라뇨? 아니 그렇지 뭐야. 세원이는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처럼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더욱더 만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억지 소리야. 억지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생각해봐요. 그동안에 우리가 세훈이를 어떻게 키워왔어요. 어린 게 안쓰럽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강하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요. 아닌가요? 그래 당신 말이 다 옳아.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교육 방침이 아니라 세원이 눈에 우리 부부가 어떻게 비칠까 하는 점이야. 어떻게 비치다니요? 당신은 세원이를 너무 당신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마치 당신이 가꾸는 온실 속에서 내가 너무 극성스러운 엄마라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질 건 없고 세원이를 좀 자유스럽게 좀 놔두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당신 말대로 세원이 강하게 키워야 할 사내잖아. 그러니까 싫다는 피아노 억지로 치게 할 필요도 없고 제멋대로 좀 내버려 두자고 한 포기 잡초처럼 말이야. 네? 잡초처럼요? 당신 벌써 취하신 거예요? 아니,
세원이가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당신 얘긴 세원이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안 돼, 엄마. 안 돼. 아무리 우리 애가 피아노 레슨을 가기 싫대도 할머니가 달래서 보냈어야죠. 야박한 말씀 같지만 다시는 우리 세훈이 만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어리광을 받아주시니까요. 요즘 여간 버릇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무슨 녀석 같은. 한창 자라는 애가 그깟 빵 조각이나 우유를 먹고야 어떻게 견디노? 할머니도 참 이 빵하고 유가 얼마나 영양가가 높다고요. 에이 그래도 그 우리나라 사람은 밥이 보약인 게야. 여보세요? 응. 학교에서 벌써 돌아왔구나. 점심은 먹었니? 엄마. 그럼 빨리 숙제하고 피아노 레슨 가. 세훈이는 오늘 아침에 엄마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았지? 그 할머니 또 만나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할머니. 아니 이게 누구냐? 세원이 아니냐? 네,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너 피아노 치고 오는 길이로구나. 네. 근데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뭘 하세요? 뭘 하긴. 세원이 너하고 재미나게 놀던 때를 생각하고 있었지. 세원아, 이 할미 때문에 너 혼났지? 아니요. 아니긴.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떡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없고. 녀석, 그게 뭐 그렇게 걱정이냐. 세원이 넌 엄마 말씀대로 학교에 갔다 와서 피아노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니면 되지 않겠니? 그럼 할머니는 맨날 누구하고 놀아요? 녀석, 이 할미 걱정을 다 해주고. 할머니 집엔 나 같은 애도 없다면서요? 또 할머니한텐 친구도 없고. 세원아, 이 할미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세원이를 만나기 전에도 이 할민 혼자서 집도 지키고 심심하면 아침에 한 청소 또 다시 하기도 하고. 아마 세원이 넌 이 할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창가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내곤 하지.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야. 난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난 할머니하고 헤어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할머니하고 놀면 안 돼요? 세원아, 그래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하는 게야. 이 할민 언제든지 처음 본 발치에서도 우리 세원이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할머니! 잘 가. 할머니! 아니, 무슨 이런 변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지. 안 돼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가 피아노 학원 앞에 지키고 서 있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겠어요. 어디 다른 데로 이사라도 가든지 해야지. 그 할머니 자꾸 우리 세원이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여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전부 그 할머니 탓으로만 생각해? 아니 그럼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어째서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당신이 세원이나 그 할머니한테 만나지 말라고 극성을 안 피웠다면 이번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피해서 서로 숨어서 만날 수밖에. 아니 그럼 당신 지금 그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교육적인 입장 때문에 우리 세원이 만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드렸으면은 안 만났어야죠. 숨어서 지켜볼 건 뭐예요? 당신 친손자도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그 교육적인 입장이라는 게 뭐야? 당신 세원이를 강하게 키우려는 게 아니라 온실 속에 가둬놓고 오히려 연약하게 키우고 있어 지금. 뭐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난 당신이 세원이한테 그 할머니를 왜 못 만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뭐 버릇이 없어진다고? 세상에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애들은 다 그렇게 버릇이 없겠다고. 여보. 아이 관둬. 세원이 저 태어나게 되면 난 그깟 피아노 집어치우고 저 좋아하는 태권도 배우고 할 거야. 그 할머니도 만나게 할 거고.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용서하시오. 그저 이거 다네 인들근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이고 세상에. 청천하늘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 그래. 할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다리만 좀 다쳤지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그 부모된 마음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세원이는 또 얼마나 놀랬고요. 자, 할머니, 세월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사한 걸 알았으면 됐지. 또 잠든 애 깨울 필요도 없어요. 또 세원이 어머니가 이 늙은이를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 세원이 아버지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만 내가 세원이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요. 여보, 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벌써 며칠째냔 말이에요. 이거 마치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통 말씀을 안 하시니. 아마 그 세원이라는 애가 당한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을 거야. 죄책감도 느끼셨을 거고. 정말 저러시다가 큰 병이라도 나는 게 아닌지나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응? 식사는 변변히 하셔야 할 게 아니겠어요. 글쎄 말이야. 어쩌자고 저러시는지 오늘.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니? 밤도 깊었는데 그만 자지 않고. 잠이 안 와, 엄마. 왜? 너 다리에 통증이 오니? 아니, 그런데 왜 잠이 안 와? 너 또 그 할머니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 그 할머니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할머니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방구로 달려가다가. 그래, 엄마도 알아. 그럼 할머니한테 애단 안 치는 거지? 정말이야, 엄마? 그렇대도. 그러니까 어서 자도록 해. 빨리 다리가 나아야지 그 할머니도 다시 만나고 그럴 거 아니야. 엄마, 나 그 할머니 만나도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야단 맞고 나니까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닫게 됐지 뭐니. 세훈이가 그 할머니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 할머니 역시 세훈이 널 친손자처럼 그렇게 기호해 주시는데 못 만날 것도 없지 않겠어? 엄마,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어서 자도록 해. 엄마, 나 자장가 불러줘. 뭐야?
아니 갓난애도 아닌데 갑자기 웬 자장가야?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 자장가는 순 엉터리거든. 음정도 박자도 다 엉망이라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산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장께 올라. 이 밤중에 너희들을 보자고 한 것은 날이 밝으면은 난 여기를 떠날까 한다. 네? 어머님, 여길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고향으로 갈란다. 고향엔 누가 있다고요? 고향 사람들이 있잖니. 우리가 살던 집도 있고. 아, 그 집은 벌써 팔았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니. 그렇지만 내가 내려간다고 하면 그 집 사람들이 뭐 헛간이라도 하나 안 치워주겠니? 그리고 난 서울이 싫다. 이 새장 속 같은 아파트가 싫어. 그리고 너희도 이 늙은 애미하고 살자면은 부담스러울 거 아니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다니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애를 지운 게 아직도 섭섭하셔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야. 그러면요? 저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고향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추석에 갇혀오니까 너희 아버지 산소도 한번 둘러보고 싶고. 자, 그리고 내가 더욱 이걸 뜨고 싶은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살다 이 집에서 그냥 덜컥 죽어봐라. 내 관이 짐짝처럼 그 뭐냐, 왜 그 짐 실어 내리는 그 기계로다가 내려가야 할 거 아니냐. 아이고, 나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 어머니, 글쎄, 그러니까 날 제발 고향으로 보내줘. 어? 이 새장 속 같은 데서 갇혀 사는 이보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너희 아버지 산소 곁에서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그냥 반하고 평생 동안에 나누지 못한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모시고 살거나 모시고 살지 않거나 간에 과연 제가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을 해봤는데 어머니를 또 아버님을 어떻게 모시는 게 잘 모시는 건지 참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박재간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노인복지회의 조기동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덕여대의 이윤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 세 분은 다 그 연만하신 어른들이어서 참 드라마를 남다른 그 감회를 가지고 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참 이 마지막 장면에 그 할머니가 참 고향에 집도 없으면서도 난 내 고향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시면서 이제 휘적휘적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계신데 할머님이 왜 그렇게 고향으로 그냥 아무 일가부치도 없는 곳으로 내려간다고 하실까요? 네, 우선 자녀들이 전세방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부부 맞벌이니까는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맞벌이다 보고 손자가 없고 하니까 그 낮에는 집에 공간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고독이라는 문제에서 탈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서울에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 친구들이 전혀 없었고 고향에 내려가면은 일생 동안을 같이 살던 많은 동료들이 거기서 같이 지금 노년기가 돼서 같이 대화의 상대자가 있고 또 농촌문화권에서 일생 동안 살았으니까 농촌문화권에서 그런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 노인으로서는 고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고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그 욕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할머니의 그 태반생을 자기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가서 자라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 성냥갑 같은 이 아파트가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문제겠지만은 저는 그 할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자녀들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네, 이 교수님은 그 바로 이제 할머니시죠 지금? 네. 네. 전 많은 감동을 가지고 그 작품을 봤습니다. 아마 제 마음에 저하고 같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도 만감의 감회를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할머니의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리고 저 자신도 얼마 후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노인 문제의 그 소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잘 그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핵가족 문제, 가족의 문제도 여기 아주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작품이 오늘날 그 산업구조의 변천이라든가 또 핵가족에서 오는 노인의 자아의 흔들림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층의 그 의식구조의 변천이라든가 또 교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세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참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저도 놀라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 내외가 그냥 그 일가부치도 없는 곳에 가시겠다는 노모를 그냥 내려가시게 하는 게 참 마음에 편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때 그 아들 내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아들 내외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노부모의 그 심리적 특성이라는 걸 어느 정도 그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젊은 내외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노인 문제 중에는 고독과 소외라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부모를 모신다. 그러려면 반드시 친구분들을 그 많이 사귀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 만들어 드려야 효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꼈다. 친구분들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자식에게 필요했다. 네, 그게 필요했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시골로 내려갈 적에 제가 그 가슴 아팠는데요. 이거는 시골에 꼭 내려갔다 하는 결심이 섰으면 젊은 자녀분들이 미리 시골에 내려가서 뭔가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기반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내려가시게 했느냐. 여기는 자식들이 상당히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조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왕왕이 보면은 그 젊은 세대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사회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원하는데도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걸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마지막 부분의 그 장면이 그 할머니가 평소 그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다시 굳어졌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좀 그 자녀들이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자녀들이 자기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좀 별 문제가 되겠죠. 이 교수님은? 네,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그 거실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까 그 아파트의 그 문화 갑작스럽게 서구화하면서 아파트 문화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그 가족이라는 것은 복합 가족 내지는 굉장히 그 대가족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문화권에서 살던 할머니가 거의 독고 가족이라고 그럴까요? 저 순간적으로 느꼈는데요. 전부 아파트에서 문을 닫아놓고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이 할머니는 손자도 없고 또 손자도 요새 뭐 무슨 인구 조절이라든가 국가 정책 때문에 그 손자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이웃의 손자에게도 그 애정을 분출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하고 그런데 그나마 그 맞벌이하는 그 가족이나마 거실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저녁으로 돌아오는 며느리나 아들을 보는 재미로 이 할머니는 그토록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시골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방청 속에는 좀 젊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젊은 분들은 우리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극 중에 그 아들 내외가 우선 그 어머니에게 그 불효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는 맞벌이로서 가정은 윤택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지만요. 또 저같이 이렇게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애도 남은 언젠간 한번 남은 고만 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근데 애 놓는 것도 시기가 있고요. 젊었을 때 애를 빨리 낳고 애를 키우는 것으로서 또 그 가정에 충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으로서는요. 내 부모로서는 유복자로서 그 아들을 키운 정을 많이 이렇게 키운 정을 듬뿍 쏟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고 부모는 그 마음이 쓸쓸하고 가정에 이렇게 계시기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손주를 안겨드려 갖고 또 부모는 그 손주 재롱 뜨는 그 재미로 좀 인생을 맛보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활 계획 때문에 아기를 유산하는 것부터가 이미 불효다 그런 그렇죠. 말씀인데 예. 그 옆에 분은 결혼도 안 하신 학생이시죠? 더 젊으신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부를 이해를 해요. 부부를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부가 생각했었던 그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부를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점을 이해하시는 겁니까? 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는 것,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산도 할 수 있고 생활 계획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부모님께 쉬쉬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뒤에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면 반대한 대로 다시 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소외를 시킨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뒤에 분은 그 드라마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저는 그 자식 내외분을 할머니께서 잘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어머니답지 않게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많이 봐주신 것 같고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도중에 내가 너희들한테 자식을 키우게 하냐 내가 키우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요즘 시어머니답지 않게 많이 개방적이시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여기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한국의 그 노인 문제의 장래가 굉장히 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여기서는 그 자식들이 불효다, 유산하는 것도 불효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뭐 이제 개 중에 아주 젊은 학생은 유산도 생활 계획에 따라서는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밝히고 그랬는데 참 그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젊은이들이 대답을 들으시고. 네, 젊은이들이 그 생각이 매우 건전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젊은이들도 크게 잘못이 아니다. 여는 잘못이 있다면 현대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산업화 사회 되고 있다. 부부 맞벌이 사회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가정에서나 그러한 유형의 문제점은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노인 스스로가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녀들로부터 그 소외를 느낀다, 고독하다만 느낄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이웃에서 동년배 노인들을 찾아낸다든가 어느 곳에 가나 지금 노인정들은 다 있고 노인 학교는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년배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소일거리를 마련한다든가 취미 활동을 마련한다든가 대화의 상대자를 구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노력이 이왕 서울에 이사를 오셨으니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이 그 할머니시라면 말이죠. 자식들이 나한테 불효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저 자신 같으면은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 고학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 같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극적에 극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의 할머니는 지금 제가 볼 적엔 한 70대 노년기를 둘로 나눌 적에 젊은 노인 세대를 이제 65세에서 74세까지 보고 75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보는데 지금 막 후기 노인기를 향하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 가부장 제도 하에서 익숙해져 있는 할머니신데도 그 맞벌이 부부를 이해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며느리가 아기를 가진 거를 알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할머니의 그 갸륵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같아요. 그러면서 요새의 그 시어머님들이 얼마만큼 젊은 세대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참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도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그 노인어른들에게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대답하는 젊은이들의 대답은 굉장히 건전하고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대화의 광장을 하나도 안 열어줬나 이겁니다.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진실하게 상황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포도가장 사오실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박 선생님 말씀대로 아파트에 혼자 나가셔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느니 그 아파트에서 모여지는 그 대화의 광장 같은 거
할머니 모르세요. 그 나이면은 지금 아파트에 모임이 있는지 또 그러한 그 계층들의 그 어떠한 그 즐거운 장소가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어머니에게 조금 소위를 하실 수 있는 장소를 연결시켜 드렸으면 좋았는데 지금 극에서는 그것이 부족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조금 불효를 하지 않았, 불효보다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 않았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 회장님, 그러니까 그 소년과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 할머니가 정을 나누게 되는 것도 그 손주에 대한 열망이실 텐데 말이죠. 손주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은 이 할머니는 자신이 얘기했다시피 그 아파트 단지 사회와의 그 관계, 자기 고독함을 혼자 자기 집 안에서만 해소하려고 했지 바깥와의 그 연관을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 소년 세환인가요? 걔를 만나가지고 걔인데 정을 쏟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독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 그 해소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인 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아파트 주변에 동년배 그 조기회가 있고 같이 그 놀러 다니는 관광회도 있고 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서울이 싫고 아파트가 싫고 나는 시골로 가야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럼 저 박 회장님이 좀 어떻게 네. 박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네. 되겠는데요. 이 할머니는 뿐만 아니라 이 아들 내외도 서울의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여가 시설을 몰랐다. 그런 거가 그 고독을 자초하고 시골로 다시 내려가게 결심을 할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반드시 또 그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지금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가 직장 따라서 외국으로 갈 경우에 노부모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노부모가 그 안 가려고 그럽니다.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도시 생활이 그나 마찬가지로 이 젊은 내외는 농촌에서 어머님을 언제 모셔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셔오기 전에 심사숙고를 해봤어야 됩니다. 서울의 생활은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독자니까 모셔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집을 팔지 말고 우선 한 두어 서너 달 여기 와서 계시면서 이러한 환경인데 계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시골의 걸 다 처분하고 서울로 모셔오신 게 그 잘못됐다. 그 집 아파트 이렇게 얻고 그럴 때 그거 처분하고 뭐 땅도 처분한 돈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전세를 살다 사글세를 살다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의 집이라든가 땅을 팔면은 그 집을 하나 살 수가 조그만 걸 하나 살 수가 있다든가 전세를 얻을 수가 있다든가 이제 그러한 욕구가 선행돼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 그 상당히 많습니다. 뭐 모든 그 전부 다 그런 건 네. 아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골에 다시 내려가도 아주 난처한 입장이 아니겠네요. 네. 자, 이 경우에 내가 며느리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보따리 챙기셔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저라면은요, 일단 시어머님을 이제 가시지 못하게 하시고요. 시어머님이 일단 저기 아파트 공간이 너무 좁으시고 외로우시고 그래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니까는 시어머님이 그래도 옆에 아이라도 그렇게 저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하나 낳아서 저기 1년 동안만 같이 기르다가 또 어머님이 길러주신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 어머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또 계획한 일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제 경우 같으면요. 저 어머님이 시골 가신다고 그럴 때요. 꼭 가시겠다 그러면 미리 진짜 가셔가지고 뭐 부모님이 살 수 있게끔 그 여건을 해드리고 그 주위에 있는 뭐 친척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요 한테 말동무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어머니 모시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기 결혼해가지고요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같이 안 사시고? 네, 지금은 따로 살아요. 그러면 그 비교가 될 텐데 말이죠. 같이 사실 적하고 지금 따로 사실 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같이 살았을 때는요.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제가 알아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잘 기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따로 살 때 옛날에 살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그런 거를 아이가 뒤적뒤적 보고서요. 그 옛날 생각이 나는지 엄마 이건 옛날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 때의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옛날에 참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경우, 이런 드라마와 비슷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런 마이크 좀 이렇게 올리시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늘 이제 일요일이면은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머니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극 중에 할머니는 이제 또 다른 자식이라도 있었다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저기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임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허탈감이 그 누가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좀 감싸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아까 그 젊은 부인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보충해 주시는 정도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그 각박한 산업 구조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인간의 그 사랑 이런 것은 시간이 바쁜 젊은 세대에 비해서 이 시간이 많은 노부모 세대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안정,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무식하면 어때요? 그렇지만은 그 진실한 사랑을 아이들은 받고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통 문화의 전달자로서 잘 행세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앞서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떠한 이 다음에 크면 다 알아요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받도록 젊은 세대는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참 그 노인을 대표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젊은 사람이 늙으면 노인이 되는 거지요. 오늘 젊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노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당사자들, 젊은이 당사자들의 문제고 또 이 내일의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요즘 젊은 분들이 노부모님들 또 사회의 노인들을 섬기는 문제가 이 박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이라 해서 경로 효친 사상이 감퇴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현대 젊은이들은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몰라요. 부모님이 어디가 가리운지, 어디가 결리는지, 어디가 쉬시는지 그걸 몰라서 그 할머님은 등이 가리운데 그 며느리나 자식은 어디가 가립다, 노인이 어디가 가리운 건 분명하다 해서 발등을 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비효과적인 효도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조 회장님, 노인들이 제일 가려우신 부분이 어디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이들이 말이죠. 박 사장님 말 따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노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인의 그런 시간을 자기 시간보다는 그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노인 65세 노인이라고 본다면은 65세에서 75세면 10년입니다. 네. 근데 그 10년은 굉장히 성숙하고
또 그 아름다워야 할 그런 10년이 아닙니까? 은퇴해가지고. 근데 35대의 젊은이가 10년을 생각하면 45입니다. 그것은 황금과 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노인들의 10년이 오히려 젊은이의 10년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10년을 경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그 점에서 노인을 생각하는 각도가 틀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그 정리하는 뜻에서 과연 어떻게 모시는 게 노인을 가장 잘 모시는 것인지 그 방법을 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 입장에서. 네. 제가 여기서 가장 연장자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노부모와 대화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주었으면 노인으로서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빈곤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먹을 건 다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바라는 것이 그 정신적인 효도, 즐겁게 해주는 거,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소고기, 불고기 해주는 것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즐거운 일이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편하게 대화를 많이. 조 회장님. 우선 그 노인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모들이 그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파악이 되면은 그 모시고 있는 부모하고 의논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만 비친다면은 가장 그 음식을 맛있게 해주든 해주지 않든 간에 그 융화되는 그런 가족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좋은 그 부모를 모시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역시 있습니다. 대화야군요. 네. 대화. 자, 이 교수님 잘 모시는 방법. 네. 거실 공간 문화를 조금 더 긴밀하게 가지세요. 다 독립된 문을 닫아버리시지 마시고 거실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주세요. 네. 소외를 시키지 마시고 저희는 항상 당신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기쁩니다. 아직 나의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이 가족의 지주구나. 마음이든 어쨌든 나는 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소외감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끝으로 무례한 질문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짧게 그렇다 아니라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 혼자 되신 노인 어른, 그 어르신네들을 모실 때 재혼을 이렇게 허시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아닙니까? 본능적으로는 재혼을 원합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게 되면 밥벌이를 못하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노인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네, 조 회장님. 전 재혼 상담을 5년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라고 권한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또 원하는 사람들께 하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권유한다는 것도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선 갖고 그리고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 남자분인 경우는요 재혼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인의 경우는 아주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 할머님들도 굉장히 외로우니까 꼭 뭐 재혼을 권하는 것은 조금 지금 세대의 할머님들은 망측한 소리 한다고 그러시겠지만은 그 이웃에 할아버님이락도 계셔서 이야기락도 같이 나누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만 보시지 않으신다면은 이 할머님들도 또 이웃하고 여러분 젊은 세대도 남자친구 가지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님들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이 연말하신 어른들이 올해까지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 노인 문제를 가지고서 다뤘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신 노인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추석날
돌아가신 분 묘소만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내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